우한 폐렴으로 인해 증시가 충격을 받은 시기는 2020년 3월이었고요. 그 이후로는 여러분 안녕. 자,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미크론 변이는 최근에 남아공에서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전염력이 매우 높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한 변종이고요. 남아공에서 순식간에 지배적인 바이러스 변종으로 등극하면서 이로 인해 백신으로 겨우 진정돼 가던 바이러스 확산세가 내년, 내후년,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전 세계적인 우려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무엇보다도 이러한 우려는 주가지수에 먼저 반영이 되었는데요. 지난 금요일인 11월 28일에 코스피 지수가 1.5% 하락해서 안 그래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 또 한 방을 먹여주었습니다.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증시가 잘 나갔던 만큼 금요일 하락폭은 한국보다 큰 2.3%나 되었고요. 유럽은 주가 지수가 4.7%나 내려서 거의 재앙이 일어난 수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유럽 사람들이 과민 반응이 심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 유럽은 그렇지 않아도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가세하니 사태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.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델타 변이나 차세대의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등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이러스가 인간 몸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형태인데요. 이 스파이크 단백질은 바이러스의 감염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일 뿐 아니라 우리 몸의 항체가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공격할 때의 표적이기도 합니다. 다시 말해 코로나19 백신 역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항체가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. 이처럼 스파이크 단백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변이가 생긴다는 것은 인간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를테면 인간에 대한 감염력이 훨씬 향상된 형태로 바이러스가 진화할 수도 있는 것이죠. 바로 델타 변이가 이렇게 인간 세포를 더 잘 감염시켜서 대세로 떠오른 케이스고요. 오미크론 변이 역시 남아공에서의 추이를 보았을 때 델타 변이보다도 감염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기존의 백신을 회피하는 형태로 진화했으면 정말 큰 문제인데요. 이러한 예상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가 32군데나 생겼기 때문입니다. 기존 델타 변이가 16개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심각하게 변형된 형태라는 것인데요. 물론 그렇다고 꼭 이 바이러스가 백신 내성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 델타 변이도 전염력이 강한 것이지 딱히 백신을 돌파하는 능력이 강한 건 아니었고요. 지금 나와 있는 백신도 여러 종류라 그 모든 백신을 회피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.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이것이 백신 내성을 갖는다 해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는 별개라는 점이 있겠습니다. 우한 폐렴으로 인해 증시가 충격을 받은 시기는 2020년 3월이었고요. 그 이후로는 델타 변이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증시의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. 결과적으로 우리의 소비 패턴이 바뀔 뿐 경제 자체는 성장한다는 것이죠. 따라서 전염병에 대한 우려와는 별개로 증시에 대한 우려보다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그렇다고 당장 주식을 사면 금방 제 가격을 회복하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. 각국에서 국경 폐쇄를 비롯해 봉쇄 조치를 강화할 수 있고 어디까지 봉쇄할지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죠. 심지어 굳이 오미크론이 아니더라도 저는 유럽의 우한 폐렴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 주목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.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금보다 오미크론 변이의 충격이 증시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.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분할 매수를, 이미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신다면 일단 현상 유지를 하면서 관망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구체적으로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 한바구음을 지을 수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있겠죠. 우한 폐렴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화이자와 같은 백신 개발사들의 인기도 한때 시들해졌습니다만 이번 오미크론 변이를 계기로 인간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투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이쪽은 이미 주가가 꽤 올라서 지금 투자하기에는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고요. 저는 전염병의 확산과 관계없이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회사에 주목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를테면 봉쇄 조치가 시행된다 해도 보험료는 안 낼 수 없겠죠.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마당에 아파트 안 지을 수 없고요. 통신회사 또한 전염병이든 뭐든 간에 수익을 잘 내고 있을 것입니다.
오미크론 변이 들어온다고 음식을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. 지금 보여드린 이러한 종목들은 그냥 하나의 예시고요. 중요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에 신경 쓰면서 좋은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우리가 미래를 예지할 능력이 있다면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공평하게도 우리 모두 불확실한 예측밖에 할 수 없습니다. 결국 더 합리적인 예측을 하는 사람, 그리고 예측이 빗나가도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웃을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된 투자 전략을 생각해 보았고요.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